자, 안녕하세요.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시죠?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벌써 이제 2월 중순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또 2월 끝나고 또 3월 또 새로운 과정이 또 시작되게 되는데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분이 확 오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걸 기다리면서 오늘도 역시 오늘은 이제 계약법 들어갑니다. 계약법에서 뭐 기초적인 것들은 다 빼고, 그래도 좀 제가 요약 강의니까 좀 중요한 부분들, 또 좀 어려운 부분들, 그 중에 쌍무계약의 효력이 있어요. 쌍무계약 효력의 두 가지. 자,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게 있고 우연부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그 동시행항변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일단 동시행항변권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양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동시에 같이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 이행을 자기한테 청구하게 되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안 주는데 저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동시행 항변권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동시행 항변권이 어떻게 해야지 발생되느냐. 항상 법은 요건 잡아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성립이 되거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동시행 항변권의 발생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쌍방이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가적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풀어보시면 양 당사자가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이게 뭐 동시행 항변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제 조건이 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데, 자, 변제기에 있으면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이나 이행하지 않고 자기 보고 이행 청구를 했을 때 나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요건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에 다 갖춰졌다면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갖춰지지 않았다면 동시행 항변권은 발생되지 않는 거고, 민법이 다 그렇다고 그랬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요건 잡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그게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볍게 동시행 항변권 발생 요건 정도 잡으시고, 특히 원칙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서로 동시행 관계, 일단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어야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되니까 그 정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파트는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해서 가서 풀어내시라고 그랬죠. 이 동시행 항변권도 역시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은 잡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동시행 관계나 또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이런 것들인데, 자, 어차피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린 것처럼 그 중에 일단 한쪽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라. 그러면 한쪽은 이제 좀 많은 것보다는 좀 적은 거, 여기서도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동시행 항변권 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자, 여기 키워드가 여기 있죠. 이런 키워드가 이제 지금은 색깔을 바꿨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보셔야 되는데, 아까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되려면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나온 채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이 됐으니까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변제. 채권 변제하는 거하고
그 채권을 위해서 설정된 담보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말소하는 의무는 돈을 먼저 갚아야 등기를 말소해 주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지. 돈 갚는 거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가 동시행돼 가지고 네가 말소 등기 안 해주니까 나도 돈 못 갚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쭉 보시다가 변제, 변제. 자, 여기 나오면 역시 동시행 관계 아니다. 별계약정 또는 별개계약 역시 동시행 관계 아니죠. 자, 3번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무효로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말소 의무와 채권자,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가 역시 동시행 관계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이것도 없는 건데요. 일단은 시험 문제를 위해서는 여기 포인트는 경매가 무효가 됐다는 경매 무효. 그래서 문장을 쭉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경매 무효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뭐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은 읽으면서 그게 턱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의의는 제가 설명드릴 그림 그려서 그렇고 결국 여기 보시면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하고 채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그랬으니까 서로의 상대가 쉽게 해서 돌려줄 상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낙찰자는 누구에 대해 등기를 말소해줘야 되냐면 채무자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해야 되고 채권자 즉 근저당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배당금을 반환해줘야 되냐면 낙찰자에 대해서 해줘야 되니까 서로 상대가 다르다는 거죠. 의무를 이행할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가 다르니까 굳이 동시이행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죠. 어려우니까 쉽게 공부하시라고요. 그냥 무슨 무효? 경매 무효. 계약 무효 그러시면 안 돼요. 계약 무효 나오면 이제 동시행 관계니까 자 경매 무효 들어가시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 별계약정, 변제 나오고 말소한다. 경매 무효 나왔다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물론 중요한 게 한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아직은 그거 볼 때가 아니라서 일단 요 정도라도 잡아서 요런 단어가 보이면은 동시행관계 아니구나 잡으시고요. 자 이제 4번이 좀 문제가 되는데 동시행항변권은 아까 보신 것처럼 양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야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으니 선이행 의무자는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할 사람이지 동시행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자,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선이행 의무자라도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 2가지인데 자,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죠. 자,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이런 것을 써주면 그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6번도 마찬가지예요. 선이행 의무자가 해놓고 자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렇게 경우를 써주면 역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얘기하고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도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자 선이행 의무자 나오면 선이행 의무자로 끝났다면 당연히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야 되겠지만 여기처럼 선이행 의무자를 써놓고 자 뒤에 주저리주저리 뭔가 써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뭐한 경우 뭐뭐한 때 이렇게 나온다면 아 뒤에 써져 있으니까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5개 중에 답을 골라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 이런 얘기 나온다 또는 선이행 의무 나오면 뒤에 뭔가를 써줬냐 안 써줬냐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안 써줬으면 그대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써줬으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써진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이미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일방의 채권이 또는 채무가 다른 사람들의 양도 넘어갔다고 해서 그 전에 있던 동시행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겠죠. 역시 그대로 동시행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 자, 세 가지. 금방 까먹으셨죠?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잡아요. 별개 약정에 의해서 또는 별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채무끼리. 그 다음에 변제하고 담보권 말소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무효? 경매 무효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자, 요 7번 지문에선 별개 약정도 안 보이고 변제도 안 보이고 경매 무효도 안 보이니까 된다. 이렇게 부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8번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동시 이행 관계에 있었대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에 일방의 채무가 뭘로 바뀌었냐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요. 이행 불능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손해배상 채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하고 동일하다고 봐요.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럼 이 채무 자체가 지금 상대방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랬으니 이 손해배상 채무도 상대방 채무하고 동시행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역시 이거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별개 계약, 약정 없죠? 변제 얘기도 없죠? 경매 무효도 없으니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거 내면서 그럴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주 냅니다. 그렇진 않죠. 자, 9번은 이제 잘 아시는 거, 전세계약 종료 시에 전세금 반환 의무하고 전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 거부 의무, 당연히 동시행 관계고, 역시 이 부분도 잘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이거라도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별개자 안 보이죠? 변제자 안 보이고 경매 무효 안 보이니까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자, 계속 가보시면, 자, 10번 11번 이제 원리가 똑같죠. 계약 해제했다, 계약이 무효 취소다. 그럼 서로 받은 게 있으면 서로 돌려줘야 되겠죠. 계약 해제로 있는 것은 원상회복 의무라고 그러고, 무효 취소로 있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그래요. 그럼 서로 받았던 걸 돌려줘야 되니까 역시 이것도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역시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자, 이거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12번은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이미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죠. 그럼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 판 사람은 그냥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까요? 가압류 등기 말소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가압류 말소하면서 해줘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매도인이 가압류 등기 말소하는 이 두 개의 의무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당연히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겠죠. 그렇게 이건 어렵지 않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역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별개 약정 안 보이고 변제도 안 보이고 경매 무효 안 보이니까 동시행 관계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셔도 큰 무리 없다는 얘기죠. 알고 풀든 모르고 풀든 우리는 결국 5개 중에 정답 하나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13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도대체 이게 뭐냐, 난 잘 모르겠다. 아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이게 해소될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잘 모른다, 그럼 이걸 가지고 푸시라고요. 여기 별개자가 보이나요? 변제자가 보이나요? 경매 무효 안 보이죠? 그러면 동시행관계에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죠. 동시행항변권 자주 나오기도 하고 좀 어려운 파트지만 일단 요 정도까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조금씩 보충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부터 탄탄히 잡아 놓으시고 그게 흔들리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충하시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을 좀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많은 걸 하다 보면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헷갈리고 잡혀지지 않아서 계속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동시행항변권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건강 조심하시고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모습으로 꼭 합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